네, 여러분 지난번에 박석순 교수님 모시고 4대강 그 보호 개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관련된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이 박 교수님을 앞으로 그 매주 한 번씩 모셔서 이 환경 얘기를, 진짜 환경 얘기는 뭐냐, 진짜 환경의 진실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부국 환경의 어떤 그런 그 생태계 또는 이 문명의 어떤 순환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그런 문제를 공부를 좀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 교수는 좀 자주 모셔라, 처음 듣는 얘기다, 정말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박 교수는 좀 자주 모셔달라는 불같은 요구가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이 박 교수님께서 지금 새로 책을 내셨습니다. 환경정책 법규 원론입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좀 쭉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의 우선 저자 양력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나오셨고요. 미국의 러커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러커스 명문대학이죠. 러커스 대학원에서 환경과학 석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우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환경을 이렇게 석박사를 전문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국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 80년대는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러커스 대학이 뉴저지 주에 있는데, 원래 그 뉴저지가 일찍 미국에 지금도 가장 산업화된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921년에 환경과학과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도 최고, 세계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걸 알고 가셨군요. 그걸 알고 찾아갔죠. 공부하러. 그게 좋은 거라고 알고. 예, 여기 경력에는 뭐 녹색성장위원도 하시고,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도 하시고, 뭐 주요 상훈에는 해외유치과학자상 받으시고,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한국 생태계 모델학회,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요. 주요 업적으로 뭐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150편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환경 특허도 있군요. 8건.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수돗물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서 강과 호수 연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으시기도 했거든요. 이건 뭐 어떤 논문이었습니까?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이라는 거는 매달 이제 매월 한 명씩 줍니다. 주는데 이게 농학, 공학, 이학, 의학까지 모든 자연과학 분야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주니까 1년에 12명이죠. 근데 12명인데 환경 분야에서 아마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한 5, 6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학교 공과대학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이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과 호수 연구로는 이게 처음이죠. 지금까지 그리 강과 호수를 연구해가지고 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4대강 가지고 떠드는 시민단체도 보면 교수들이 많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강과 호수를 연구한 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많지 않은 모양이죠.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들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그 논문을 열심히 쓰는 사람들은 시민단체에 별로 관여를 안 하지요. 논문을 안 쓰니까 이제 그러죠. 뭐 지금 뭐 교육부 총리로 되어 있는 김상곤은 박사를 땄다고 되어 있는데, 그 논문이 이제 표절이고, 그러다가 뭐 지난 뭐 수십 년 동안은 논문을 한 편밖에 안 썼다는데. 참 재밌습니다. 오늘 원시하천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그 원시하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두자 이거지. 제방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 인간이 관리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원시적으로 흐르는 그 상태로 그냥 두자. 그 이제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 강이나 이걸 잘 몰라서 말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원시하천 많습니다.
아, 그 자료 첫 번째 자료를 한번 뭐 보십시오. 강원도 내린천 뭐 이런 건가요? 많죠. 저게 보면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4대강이거든요. 예. 4대강 본류가 있고 옆에 붙어 있는 지류들도 아, 조그만 주름들이 다 지류군요. 지류죠. 예. 지천들 뭐 아주 많이 있죠. 예. 그 뒷페이지를 보면은 말입니다. 예. 실제로 한강, 금강, 예, 낙동리버, 섬진강, 영산강 뭐 이렇게 영산강 돼 이렇게 되군요. 그 돼 있는데 아, 지류가 저렇게 많군요. 되어 있는데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한강 한번 보십시오. 한강에 이 작은 지천까지 다 하면은 7,111km입니다. 예. 그 중에서 본류 저 작은 구간 100km도 채 안 되는 데다가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들었어요. 아. 그 실제 나머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원시하천입니다. 그대로 원시하천이군요. 그렇죠. 원시하천이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를 통과하거나 또는 마지막 단계 그렇죠. 100km 정도. 예, 예. 그것만 지금 그하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낙동강도 저게 원래 본류는 전체가 525km입니다. 예. 그런데 전체 지천하고 다 하면은 말입니다. 7,300km가 됩니다. 저게. 예. 그 나머지 상당 부분은 그냥 원시하천입니다. 저게. 그렇군요. 근데 본류까지 이거를 보를 다 헐고 원시하천을 하자는 거는 예. 그 우리가 뭐 그냥 뭐 홍수 오면은 홍수 피해 당하고 가뭄 오면은 가뭄 피해 당하고 그렇게 살자는 거하고 같은 논리라고요. 기우제 지내자는 것.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예. 그 상당히 많다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이 금강도 보면은 3,700km 되잖아요. 예. 본류는 지금 몇백 킬로 안 됩니다, 저게. 예. 또 저기 저 보사한 데는 저게 얼마 안 되거든요. 나 지금 빨간 점이 보고. 예, 보 있고 뭐 사업 한 대죠. 영산강도 그렇다고요. 영산강도 뭐 1,200km가 1,270km 아니에요. 예. 저기 나머지 지천들은 들어가면은 원시하천입니다. 원시하천이고.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절대로 도시를 떠나지 않아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면서 원시적 자연을 원하는 거죠. 그럼 이사 가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원시하천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무인도로 가도 되든지. 뭐. 아니,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주장을 듣고 참 순간적으로 그 TV 토론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인데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고 거기 머리가 띵 했는데요. 서울의 그 기억하시죠, 박 교수님도. 서울의 그 한강 그렇죠.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반대가 굉장히 했거든요. 예. 저는 그때가 미국 가 있어서 잘 모르죠. 아, 그랬습니까? 예. 그때도 반대도 굉장히 했는데 그분의 저를 놀라게 한 그분의 주장은 지금이라도 다 뜯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뒤에 한번 내 사진을 몇 개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제 4대강 정비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저게 대구의 금호강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성서공단 있고 한데 저렇게 되거든요. 절에 있었던 거를 이제 4대강 사업을 한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게 저겁니다. 영산강입니다. 영산강 강 바닥이 다 드러나 있었죠. 저거를 이제 준설하고 했는데 실제로 왜 그럼 우리나라의 4대강이 저런 그림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물이 필요하고 홍수를 막아야 되니까 위에 소양호라든지 충주호라든지 뭐 안동호라든지 호수를 만들고 또 밑에는 이렇게 하구원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은 없고 저런 식이 되는 거죠. 여름 한철 물 지나가고는 나머지는 다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굉장히 건기가 긴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먼지가 많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건기가 아주 길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이게 비가 오니까 지금 저래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저걸 보를 안 만들고 댐을 안 만들면은 옛날로 되는 거죠. 뒤에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보십시오. 88년도에 우리가 신곡 수중보를 만들었고 86년도에 잠실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서울 여기 한강 구간이 지금 했던 4대강 사업 비슷한 것을 이미 80년대 했다는 거죠. 하고 금강 하구원, 영산강 하구원, 그 다음에 뭐 낙동강 하구원 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 관리를 하다가 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기후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낙동강, 영산강, 금강도 같이 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 겁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시죠. 실제로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강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군요. 그런데
볼을 철거하면은 원시하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저렇게 돌아갑니다. 거꾸로. 예. 그 저걸 좋아하면은 이제 저걸 돌리는데 저렇게 되면은 물 관리를 전혀 못 하는 물이 거예요. 없죠. 없는 사실 그렇죠. 겨울 되면 바닥이 뻔히 저렇게 드러나고.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만약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걸 볼을 없애버리고 그러고 가면은 주변에 이 지하 수위가 다 떨어집니다. 예. 그 지금 지하 수위의 저 4대강 보의 물 자체가 옆에 그 주변에 지하 수위를 다 높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 강물에 뭐 좀 쌓여 있는 그게 뭐 중요하냐. 예. 그것도 뭐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썩은 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사실은 보 안에 있는 강물이 이렇게 수위가 보를 통해서 올라가면 예. 지하 수위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멀리서도 구멍 뚫으면 이제 그렇죠. 물을 금방 쓸 수 나오는 있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4대강에 물이 차 있으면은 강물이 지하수로 들어가지만은 예. 물이 없으면은 지하수가 강으로 들어오는 예. 그런 해서 형태. 빠져버리고. 그렇죠.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예. 유럽에 있는 라인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라인강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물 관리를 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하는 거라고요. 예. 뭐냐면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 저 라인강에 86개 보가 있고 저게 라인강에 다니는 유람선이라든지 예. 화물선들입니다. 저기 다니고 있다. 예. 저기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볼 거는 뭐냐. 라인강의 최상류가 뭔가 하면 스위스입니다. 그 다음에 말단이 네덜란드인데 예. 저기에 7개 지금 밑에서 위로 쭉 거슬러 그렇죠. 내려가는 국회로 겁니다. 올라가. 예, 내려가는 거꾸로 거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국회로 빠지는 거고. 예. 저기에 이제 유럽에서 7개 나라 6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기가 OECD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화학 공장의 10%가 저기에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산업도 그렇군요. 있고 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 이 네덜란드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국토 관리를 위대한 국토 관리다. 저 나라가. 예. 그렇게 부르는군요. 부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덜란드는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경상남도 정도가 어디 되느냐?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저 그림에 약간 푸른 빛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왼쪽에 저게, 있는 저게 전부 다 바다에 해발보다 밑에군요. 밑에예요. 그럼 저거는 지금 방파제를 치고 안에 있는 물을 어떤 형태건 뭐 풍차건 뭐건 그렇죠. 해서 뽑아내는.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 뽑아내야 거군요. 되죠. 예. 뽑아내야 되고 그 저게 만약에 뚝이 무너지면은 저게 전부 다 바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아 가지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가 됐냐? 네덜란드입니다. 그렇군요. 보십시오. 저 자료가 나왔잖아요. 예.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저기 보면은 the second largest export. 예. 그렇죠. 820억 유로를 수출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보십시오. 뭐 독일에도 벨기에도 그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까지 그 저런 작은 나라가 저 많은 농산물을 지금 세계에서 2위 수출 국가라고요. 예. 그 말은 저게 뭔가 하면 굉장히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물 관리를 잘하고 물을 퍼내고 거기에 있는 거다가 뭔가 하면은 저게 우리나라 같으면 낙동강 최말단 김해 정도 되는데요. 예. 거기에서 저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암스테르담이라는 데가 예. 전부 다 저게 우리 길이 거의 뭐 수로로 돼 있다. 지도로 봐도 저게 인공수로군요. 예, 인공수로예요. 뭐 자연 하천도 길을 곱게 펴버리고 예, 다 말하자면 그 강안 공사를 한 거군요. 그렇죠. 공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밑에 살고 있는 거죠. 직선으로 쭉쭉 뻗은 예. 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저분들은 저런 생각을 있는 게 물 없는 국토라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저기 보십시오. 하이네켄이 세계적인 맥주 아니에요. 하이네켄이 네덜란드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기서 이 하이네켄이라는 세계적인 맥주를 예. 만들어내고 세계 2위의 예. 농산물 수출 국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또 뒤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프랑스 샌느강입니다. 예. 프랑스 샌느강을 우리가 뭔가 하면 4통 8달 뚫린 강이다.
아, 그렇군요. 센느강에서 저 보십시오. 파리에서 우리가 센느강에서 지중해까지 배 타고 갑니다. 저게. 예. 저 뚫려 아, 있잖아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오. 파리에서 배를 타면 지중해까지 가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옆으로 다 이렇게 왜 그러면 프랑스가 세계의 물산은 지금 저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도시인가요? 아니 동그라미 되는 거는 파리는 두 번째 이종. 그림은 파리고 옆에 있는 저 동그라미는 뭔가 하면은 다른 강하고 뚫어놨는 거죠. 아, 예.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고 검강하고 연결되어 있고 영산강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저게.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저게 근데 전부 다 배가 다니는 거죠. 예. 그 연결, 그 낙차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로 해결합니까? 저기 있죠. 관문이 다 있죠. 관문으로 해결하는 예, 거죠. 관문으로 낙차는. 해가지고 다 이제 그걸 하는데 왜 저 프랑스가 저래 되어 있느냐? 프랑스가 지금 세계 최고의 물산업 강국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비올리아가 진출해 있죠. 해였고 미국의 저 프랑스는 생수파나 뭐 아비용 뭐 이런 건가요? 그 생수 뭐 이것뿐은 크진 않고 예. 스웨즈라든지 비올리아 같은 데는 뭔가 하면은 수돗물도 만들고 하수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강 공사도 하고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물산업 강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왜 저래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굉장히 노하우가 있고 프랑스가 왜 저랬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파리가 1910년도에 말입니다. 예. 10년도 1월달 그쪽에 그 겨울입니다. 겨울에 어마어마한 홍수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밑에 사진이군요. 예, 아, 위에 것도 위에 것도 위에는 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명한 이 파리의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예. 1910년도에 45일간 파리가 물 아래 파리가 잠겼다 이 말이군요. 물에. 제목이 파리 언더워터군요. 그 45일간 물이 완전히 홍수가 져가지고 예. 대홍수가 졌다고 해요. 예.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뭐 했느냐? 거기에 이제 물 관리를 얘들 철저히 한 거죠. 위에 뭐 치수, 그 다음에 뭐 옆에 강하고 연결해가지고 물이 이쪽에 넘칠 때는 다 다른 강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쭉 한 거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 이후로 뭔가 하면은 이게 프랑스가 세계의 물 관리 노하우가 최고로 좋은 그게 된 거지. 그게 우리보다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4대강 예. 사업 같은 걸 한 거죠. 예. 그 지금 샌드강에 벌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34개의 보가 예. 있고 예. 그 지금 8,500km의 그 파리 그 프랑스의 운하가 있죠. 예. 그 독일보다도 사실은 이 운하가 더 많은 데가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저겁니다. 그 프랑스입니다. 아, 센강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라인강은 연안을 쭉 한번 예.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완전히 살아있는 강이고 예. 물류가 많고 뭐 엄청난 배가 다니고 예. 저 양안에 아주 제대로 된 그 예, 공사가 되어 있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가 굉장히 많군요. 86개가 있고 예. 실제로 라인강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수질이 최악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7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완전히 회복됐죠. 낙차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는 별로 의미가 없다. 낙차가 너무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주장도. 그거는 지금 기술을 몰라 그래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쉽 리프트라 해가지고 예. 배를 말입니다. 예. 보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예. 엘리베이터로 올립니다. 아, 기계에 뭐 얹어가지고. 저 벨기에 같은 데 가면은 스트레트피유 그 쉽 리프트 같은 데 가보니까 75m를 예. 5,000톤 배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죠. 아, 물통에다가 그렇습니까? 담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물통에다가 배를 담아 올리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 게 아니냐. 예.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려오는 배가 추를 올려놓는 거죠. 내려오는 배가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 추를 달아가지고 예. 이 위에서 내려올 때 이제 그 추를 위로 올려놓으니까 예. 그 다음 그 배는 반대로. 그 추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영국에는 저런 것도 있어요. 퍼커커 휠이라 해가지고 휠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배를 집어넣고 위에 배를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걔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뭔가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배는 움직이는 육지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쟤들은. 그 비용이 안 드는 거지. 에너지가 안 드는 거지.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저기 무슨 뭐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사람이 살고 산업이 이제 융성하고 하는 거죠. 뒤에 한번 자료를 한번 또 보십시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영국 템즈강을 예. 세계 강 관리의 교과서라 그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슨 뭐 BO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국에서 1800년대 말에 나왔던 그러한 측정 방법들이고. 일찌감치 했군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템즈강에 45개의 보가 있습니다. 아, 지금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저게 다 보군요. 보죠. 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오른쪽 위에 있는 저게 보 사진입니까? 아래에 있는 게. 아, 위에는 저 하나 오른쪽에 대표적인 게 유명한 이 템즈 베리어라고 말입니다. 예. 템즈강에 있는 유명한 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게 보고 옆에는 이제 포모에 있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생겼군요. 얼른 보니까. 예. 영국 런던에 있는 그 타워 브리지 그 배가 다니고 있는 거. 저기도 다 저는 이 영국 템즈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60년대에 우리나라 4대강 살리기 비슷한 걸 했어요. 예. 걔들은 템즈강 살리기지. 템즈강 살리기 사업을 해가지고 그 뒤에 물이 아주 좋아져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템즈강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한때 뭐 73년도에 냈던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그 만화책에 나오는 겁니다. 74년도에 뭐 했느냐? 템즈강이 연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저 박 교수님이 내신 만화책입니까? 다음에 한번 내 소개해 드릴게요. 만화책도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한 2003년도에 나오는 만화책입니다. 예. 만화로 보는 뭐 박 교수의 환경재난 이야기라 해가지고 예, 있는데 예, 예. 거기에 나오는 한 컷입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템즈강에 원래 1800년대 초까지 예. 연어를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영국 사람들이. 런던 어시장에 많은 연어를 팔고 뭐 그것도 나와요 보면 기록에. 그런데 저게 산업화가 되면서 오염되고 해가지고 했다가 60년대에 뭐냐면 템즈강 살리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결국은 74년도에 연어가 돌아왔다는 기록들이 지금도 연어 진짜 오죠. 예. 지금 봄만 들어가 연어가 오는 거지 저게. 예. 근데 사람들은 보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저걸 관리를 하니까 연어가 오는 거죠. 지금. 예. 거기다가 저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팔당 댐 만들기 전하고 댐 만들고 난 후에 생물종이 늘어났어요. 예. 예. 그 말은 결국은 뭐냐? 예. 물이 있어야지 생물이 산다는 거지. 물 없는 강에는 생물도 살고 살 수 없고 생태계도 뭐 예. 다 파괴된다는 거죠. 예. 또 하나 우리가 주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저게 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나라가 유럽에서는 가장 오지예요. 예. 지금 국토에 보십시오. 이게 산이고. 80%가 산이에요. 예. 과거에 가장 못 살았던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예. 이 스위스란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남자들을 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용병 보내가지고 예, 뭐 지금도 그 왜 로마 교황청 용병 그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왼쪽 전통이 밑에 남아가지고 로마 교황청의 건의병이 스위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스위스 나이프, 뭐 스위스 아미 워치 이런 게 다 지금 보면은 스위스에 무슨 군대가 많아가지고 저런 칼이 나오고 우리가 시계가 나오는 하지만은 옛날에 용병을 많이 보내고 남았던 잔재물이라고 죠. 얘들은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 유럽에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최고로 잘 살죠, 뭐. 제일 잘 사는 나라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스위스가 언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느냐.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강한 나라라 가지고 예. 남자를 낳아야지 용병을 보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71년도에 1971년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저런 나라가 지금은 유럽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예. 왜 잘 사느냐 한번 보십시오. 저게 보면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예. 지금 보십시오. 관광 자원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는 거를 막 그렇게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데 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후손들이 싫으면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등산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온 사람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무슨 뭐 주의를 유지하는 거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 그 미륵산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하나 덕분에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관광 뭐 예. 꼭 뭐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뭐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고 노인들도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그 행복인데. 그렇죠. 그 저런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그런데 자꾸 저런 건 안 하고 전부 다 해외 여행 가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근데 스위스 한번 보십시오. 스위스 놀랄 만한 저 보십시오. 저런 거 보십시오. 지금 배가 지금 바젤까지 들어가죠. 다 저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스위스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참 영리한 게 뭔가 하면은 라인강 최상류에 있으면서 라인강을 이용해가지고 북해에서 배가 들어오고 하니까 예. 이 물 관리를 잘하기 위해 가지고 세계적인 저 물 연구소 이워크라고 예. 저기에 가면 아주 대단한 물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스위스는 낙차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지금 거기 낙차가 그야말로 우리보다 훨씬 클 텐데. 라인강은 거의 좀 다 보러 합니다. 아, 엘리베이터는 없고 예. 몇몇 유럽에 이제 그 그 쉽 리프트라 해가지고 배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예. 저기는 전부 다 라인강은 전부 다 보러 가지고 예. 이걸 올리는. 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렇게 저 나라가 환경 지속성 지수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환경을 잘 관리해가지고 후손들에게 환경을 잘 물려주느냐. 그걸 우리가 흔히 따지는 게 환경 지속성 지수라고 합니다. 예. 1등이 스위스잖아요. 그렇군요. 오른쪽으로 간 게 제일 높은 겁니까? 그렇죠. 여기가 저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하면 예, 1인당 싸요. 국민소득과 환경 지속성 지수인데 결국은 잘 사는 나라가 높죠. 그렇군요. 지금 못 사는 나라 지금 북한은 지금 제일 꼴찌하고 있잖아요. 어디 지금. 있습니까? 아, 밑에 왼쪽 맨 밑에군요. 예. 우리나라는 가운데 좀 있죠. 저게 뭐 어. 있는데 2005년도에 조사한 건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 저 나라가 지금 환경 지속성 지수로서는 거의 탑에 가 있다는 거죠. 예. 저런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저거죠. 브렉시트 할 때 영국이 지금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예. 스위스는 처음부터 EU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지금 유럽에 있지만은 EU에는 아예 참여를 안 했고 예. 영리한 사람들이죠. 참여하면은 자기들이 어떤 손해 볼 거다 이런 걸 알고 거기에다가 보십시오. 모든 EU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딜을 하면서 보시오. 프리트레이드를 여러 EU하고 또 뭐 여러 중국이나 다 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저거 보십시오. 영국보다도 EU의 수출을 5배 더 많이 한다. 그렇죠? export 5배 more to the EU than 예. UK네요. 예. 그리고 EU 룰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임금이 제일 비싸고 세계에서 2부자가 유럽에서는 1위입니다. 그렇죠. 예, 저런 식으로 돼 있고 거다가 이노베이션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세계 1위고 그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게 스위스 같은 나라다. 스위스, 독일, 그죠? 예. 그렇군요. 예, 뒤에 다시 한번 다뤄.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걔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라인강을 이용을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강은 딜레마 있다. 어떤 딜레마냐. 먹는 물을 끌어서 해야 되고 화장실 물도 갖다 버려야 나가야 되고. 이게 딜레마예요. 둘 중에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바로 사진을 제가 직접 가서 찍었던 거예요. 저 뒤에가 맨 저쪽에 있는 게 왼쪽 위에. 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 저 뒤가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옆으로 저런 식으로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그 라인 강물을 가져와가지고 예. 지하 대수대가 좋은 데다가 저런 식으로 뿌리는 거죠. 지하 대수대라는 것은 그 지하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위에다가 계속 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강물을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예. 저렇게 다시 붓는. 붓고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그림 그려놨죠. 가져와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붓고 그 물을 어떻게 뽑아 먹는다. 오른쪽 밑에 있는 저거는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 어디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여기에 얼마 물을 보면은 우물에 얼마 물을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만들어 놓고 저거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저걸 그러니까 지금 분수처럼 되어 있는 저게 물을 뿌리는 거. 강물을 갖고 와서 뿌리는 거죠. 뿌리는 목적은 뭐죠? 그 뿌려서 다시 이제 잠겨서 지하수로 되면 들어가도록. 그걸 뽑아 먹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뿌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뿌려야지 물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저게 또 물이 가득 차니까 꺼버리더라고요. 다른 데다가 또 물을 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걸 우리가 흔히 인공 함량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도 저게 지금 함량이라는 인공 함량인데 저 두 가지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수량을 만약에 뭐 10만 도시 뭐 20만 도시 같으면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부산같이 큰 도시라든 이런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저거로는 조금 부족하지요. 그 낙동 강변에 있는 뭐 10만, 20만, 30만 이 정도는 이제 저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고 예. 뒤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 이건 저도 이제 가서 저 찍었는데 이게 식수 전용 저수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예. 라인 강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 처리를 하는 거죠. 일단은. 예. 약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이 맑은 이게 다 라인강 더러운 물을 가져와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맑은 물을 저수지에 모아 놓고 계속 가져가서 정수해서 먹는 거죠. 부산 같은 데가 앞으로 아마 저걸 봐야 됩니다. 부산 같은 데가 낙동강물 어떻게 낙동강물 저걸 우리가 강원도 이 산골에 있는 그런 맑은 물을 만들기 힘듭니다. 예. 어떻게 만들어? 저 엄청 돈 들어. 거기다가 비가 오고 쓸려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낙동강물을 지금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먹는 물 문제라고요. 예. 먹는 물을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못했던 게 뭔가 하면은 낙동강물이 9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안 좋으니까 고도 처리를 했다고요. 예. 고도 처리는 뭔가 하면은 물을 계속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예. 근데 이 고도 처리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고도 처리는 무슨 뭐 화학적인 그런 걸 넣어서 뭐 침전물을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건가요? 그것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막예과라 해가지고 예. 정수기 물처럼 말입니다. 여과시켜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과를 하면 할수록 다른 이물질을 아주 맑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같이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먹어야 할 물은 오염 물질이 없고 예. 동시에 미네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네랄은 있고 오염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과를 하게 되면은 오염 물질이 빠져나가면 미량 오염 물질들 예. 아주 작은 것들은 그게 빠져나가면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으로 가지고 이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예. 저거 라인강에서 저렇게 하니까 스위스 같은 데서는 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마음대로 라인강을 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걸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더 보십시오. 이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스위스하고 이 몽골을 보면은 예. 물길하고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위스도 저게 스위스가 유럽의 오지라고 내륙에 있잖아요. 예. 몽골도 지금 이 아시아 대륙의 오지예요. 그런데 스위스는 라인강을 잘 이용을 했어요. 예. 몽골은 뭐냐? 아무르강 끝이 몽골이에요. 예. 근데 이 전혀 이 물 관리 물길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저기도 몽골의 울란바토르 있죠. 예. 저기가 어딘가 하면은 바이칼호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저기. 그렇군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몽골이 말입니다. 바이칼호라든지 아무르강 저런 걸 잘 이용하면은 스위스처럼 예. 잘 살 수가 있는데 물 관리, 이 물길 관리 이걸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도 가보시면 저는 딱 한 가봤는데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왜? 예. 모든 물건들을 중국 통해 가지고 철도로 들어오든지 뭐 예. 러시아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예. 내륙에 있으니까. 그런데 스위스는 결국은 라인강 강의 그 배를 가지고 이용하니까 예. 이게 다른 거죠. 물류 비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몽골과 스위스의 차이가 바로 저기서 나오는 거죠. 예. 물길, 물 관리 자문하고 있는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몽골 같으면은 뭐냐 뭐 황사나 오고 사막인 줄 알지만은 몽골도 저기 보십시오. 호수도 있고 강도 있어요. 저게 몽골의 유명한 폭포예요. 예. 저런 폭포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황사가 왜 생기느냐?
우리나라 지금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황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산림청을 보내 가지고 나무 심기를 하고 있다. 예. 이 산림청을 보낼 게 아니고 수자원 공사를 보내 가지고 예. 물 관리를 도와줘야죠. 음. 지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웃기는 게 지금 황사가 나는 데는 뭔가 하면은 아래 부분 쪽에 제가 이제 노란 겁니까? 몽골에 예 노란 거 몽골에 가서 받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몽골의 그 러시아 알파벳이 보이죠. 저기인데 저기에서 황사가 나는데 실제로 황사를 막으려고 그러면 저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하느냐? 나무를 심으러 가니까 저기 가면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예. 물이 없으니까. 그 위에 가서 지금 강 있고 하는 저 가서 지금 나무 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황사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거지. 대책이 안 되는 거지. 그 지금 현재 물만 있으면은 저절로 풀도 자라고 예. 저절로 나무가 우리 심어놔 자라는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까지 계속 지금 몽골에 나무 심기 하라고 하는 거죠. 하는데 나무 나라 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고 지금 심고 있더라고. 제가 가서 예. 그랬어요. 그때 왜 이렇게 이걸 하느냐. 물을 위해 대책을 써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산림청에 가서 산림청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라도 심으면은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가 심어놓고는 뭔가 하면 그 나라의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금 나무를 키우니까 오히려 지하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몽골도 저기가 문제가 뭔가 하면 물 관리에 그 실패한 국가예요. 지금 뭐 최근에 한 5,000불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몽골을 도우고 황사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 물 관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네, 뒤에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잘 사는 나라는 저렇게 다 강을 관리하고 고를 만들고 물 관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지금 보도 없고 정비도 안 하고 준설도 안 한 나라들이 다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예. 저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능력이 안 돼야 못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물빈곤 지수라고 이게 좀 물빈곤 지수입니다. 빨간 곳이 아주 나쁜 데고 그 다음에 또 녹색도 아주 나쁜 저런데 대부분 다가 뭐냐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저 가난한 나라가 보십시오. 저게 물 관리가 안 된 나라예요. 지금. 저런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원시하천이 많은 데입니다. 저런 데가. 그런데 지금 하루에 6,000명의 애들이 예. 물 때문에 죽고 있어요. 세계 물의 날만 되면은 저희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3월 20일 날 되면 저희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어딘데? 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예요. 뒤에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뭐 짐작됩니다. 참. 저기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하고 잘 사는 지역하고 못 사는 지역에 물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예. 유럽의 75% 하늘에서 떨어진 비의 한 75%를 이용한다.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든 관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관리하고 사람이 활용한 농업용수, 예. 발전, 운하, 준, 예. 북미 69% 아닙니까? 근데 남미도 그렇고 호주만 해도 저거 보십시오. 49%. 예. 근데 지금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한 25%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앞으로 더 이게 좀 더 물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예. 몽골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 하면은 내가 가보니까요. 석유도 나요. 예. 구리도 나고. 그런데 뭐 하냐. 물이 없어가 산업이 안 되는 거지. 예. 그게 뭐 하느냐. 다 러시아에 팔고 러시아에서 다시 이 가솔린도 사오고. 아니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 관리할 물 자체가 있습니까? 있죠. 거기도 울란바토르 같은 데는 300mm 아까 강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쪽은 물이 없다. 그 최근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인공 강우 기술을 러시아에서 배워가지고 예. 비를 더 내리게 하는 거죠. 비를 더 내리게 해가지고 물 강우량을 높이고 원래 저기가 초원이었을 때는 비가 좀 왔는데 비도 많은 것들이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장마 때는 대부분 그러죠. 기상하는 분들 이야기하죠. 밑에 떨어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시 올라가 내리고 하는데 밑에 건조해버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안 내리는 거죠. 그 몽골이 저기가 이제 초원이 되고
물을 인공 강우해가지고 수분이 차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우량도 올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기상도 저게 일종의 공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네요. 예, 기상조차도 관리하 그렇죠.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사선을 하신 분이죠. 예, 장애인 몸으로. 그런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 물 없는 국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 그분의 말입니까? 네. 물의 세계사라는 책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 그분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그 사막 지역에 많은 댐 만들고 예, 예, 예. 했던 분이죠. 그런데 맞는 말이죠. 지금 몽골이 우리보다 7배나 큰 국토지요. 아무 불응할 거 없어요. 물 없는 국토는 저거 있으면 말이에요. 설마 관리만 골치 아픈 거예요, 저게. 우리가 지금 물 없는 국토를 만들어서 뭐 하겠나 이거지. 물 관리를 잘하는 국토가 결국은 잘 사는 거고 거기에 산업이 있고 말입니다. 거기에 환경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원시하천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시하천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한강에 물이 저렇게 유유하게 흘러갈 거라고 그렇죠. 착각하는 지금 말입니다. 한강이 그나마 우리 나라에서 옛날부터 물 관리가 제일 잘 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하천, 청평, 소양 뭐 쭉 나잖아요. 쭉 위에 댐이 있고. 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저게 한강에 위에 댐이 없으면 말입니다. 지금 저 롯데월드 5분에 빌딩 올라간 데 있잖아요. 예. 저거는 못 쓰는 땅입니다. 잠실은 못 쓰는 땅. 옛날에 저거 조선시대 때 저기다 뽕나무 캐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잠실 아닙니까 저기가. 아 그렇게 됩니까? 강물이 흘러가지고 여름에 다 그 전부 다 그 강남도 상당 부분 못 썼다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은 그 양재동 옆에 포이동이라고 있어요. 예, 그 예. 포이동의 의원이 뭐냐? 1년에 2번씩 폭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돌아가지고. 그 말입니까? 예. 그래 그게 강남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잠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탄천 이쪽이 말입니다. 예. 위에 물을 막으니까 그게 지금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 금사라기 땅이 돼가지고 거기에 뭐 백몇 층짜리 빌딩도 올라가고 사람이 사는 거네. 원시하천 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그리고 또 원시하천이 좋으면 말입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강원도 원시하천에 있는 데 가면 됩니다. 뭐 곳곳에 많아요. 강원도만 있는 거야. 충청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걸 본인은 꼭 서울에 살고 싶으면서 예. 원시하천 만들어 내놔라. 그럼 뭐 국민들은 뭐. 아, 그래? 참 그게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사고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 문명에 대한 혐오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그걸 엔조이 하면서. 그렇죠. 엔조이 하죠. 예? 자기는 매일마다 집에서 하루 아침 저녁 2번씩 샤워도 하고 네. 예? 해야 되는데 네. 말만 그렇게 떠드는 거죠. 원시하천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을 모르고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른다기보다도 아마 뭐 다른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의 뭐 자기가 싫어하니까 옛날 정부를 싫어하니까. 아 정부 정치적인 이유로. 예. 근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바뀌었는데도 뭐 계속해서 뭐 보호 다 허르라고 주장하고. 예?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니까 안 그런가 해서. 아 문재인 정부 한 게 아니니까. 어떻든 뭐 물 흘러내리면서 좋다고 박수 치고 참 그 아까운 물을 예. 이런 원시적인 예? 하천이 원시 하천이 아니라 이게 원시 무지식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알만한 옆에 있는 교수분들이 그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연구보다는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원시 하천 얘기를 예.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이 유럽 국가들 쭉 지금 라인강, 센강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저 스위스의 물 관리를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역시 그 문명이 들어가서 잘 관리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원시라는 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게 아니다는 다 관리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